네, 예고드린 대로 조갑재 TV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눈 오는데 멀리 오셨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보셨겠죠? 많이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역사적 재판이거든요. 예. 그런 재판은 세기적 재판 예. 아니겠습니까? 그게 따른 좀 엄정하고 엄숙하고 한 그런 맛이 없고 예. 그 지기현 판사가 사회자 비슷하게 예. 그렇게 재판장이 아니고 사회자 같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인들의 그 무리한 주장을 너무 많이 받아주고 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지고 예. 뭔가 좀 두서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 재판의 주인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는 망가졌다고 봅니다. 예. 망가졌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선 논리적으로 망가지고 네. 법원이 주장하는 게 도무지 사실과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그보다는 이런 재판을 중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이 본질이나 실력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이고 네. 이게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정체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뭐 저도 짐작은 갑니다만 그 예. 바닥까지 드러냈다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특히 이렇게 기억에 남으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니 국무회의 할 때 예. 불평을 했잖아요. 예. 국무회의 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민생 외교 문제 가지고 와서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계엄 선포해봤자 국회에서 해제 결의된다. 예. 그러면은 우세만 당한다. 예. 왜 그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허무 개그입니까? 예. 그럼 그걸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가 또 아니고 그리고 뭐 이놈 저놈 한 거는 보통이고 예. 그리고 딱 요약하면은 우선 무법이고 예. 그리고 무능하고 예. 저는 무례했다고 봅니다. 무례. 조 대표님은 보수 진영의 어떤 큰 원로신데요. 보수가 지금 사후적으로 윤석열 씨를 어떻게 규정할 수밖에 없나요? 어떤 인물인가요? 보수에 있어서. 우선 예. 윤석열, 황교안 같은 사람은 보수가 아니죠. 예. 굳이 분류하면 극우입니다. 예. 극우는 보수 일부가 아니고 예. 극우는 보수의 반대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보수의 적이에요. 예. 극우는 극좌와 통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국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예. 윤석열, 황교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그것은 거의 적대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이번 저는 최후 진술 있잖아요. 예. 내일 최후 진술. 예. 최후 진술의 마지막 그래도 가냘픈 기대를 하나 끌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령 이거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 법리상 뭐 그런 억지지만 주장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만 예.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죠. 예.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예. 선관위에 쳐들어간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네. 아직도 나를 믿고 국민들이 30% 이상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의 보수가 분열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깊이 사과한다. 예.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굉장히 어떤 치명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예. 데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폐해와 맞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윤석열 씨를 거의 적대시해야지 보수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지금 보수당 대표의 어떤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4월 7일 그걸 보면서 그거는 그냥 대국민 쇼로 하는 거고 예. 그 내용 쇄신안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거 보면 당원 중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아니 당이 당원 중심 아닙니다. 당은 국회의원 중심이라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 당원이 문제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60, 70%는 부정선거 음모를 믿고 있는 극우파입니다. 예.
극우파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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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계엄 반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계엄 반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취해야 할 행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노선은 틀렸다. 네. 앞으로 계엄 찬성했던 사람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당직에서 배제하겠다. 예. 공천해서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계엄을 사과한다는 말은 예.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12월 3일. 예.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고 최근에 무슨 이상한 그 당계 무슨 사건 예.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이 있으면은 예. 그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말대로 예.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표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예. 한동훈 찾아가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아주 전략적 자리에 뭐 공천을 한다든지 예. 해가지고 역할을 줘야죠. 예. 그 정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당무감사 결과도 보니까 완전히 조작한 거던데 예. 그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낸다고 하면은 아마 당이 깨지든지 예. 뭐 이번 선거에 참패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거의 그럼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극우라는 겁니다. 예. 극우는 그럼 장동혁 전 대표도 극우입니까 보시기에? 극우의 대표 아닙니까? 예. 본인은 예. 기회주의자라고 봐야죠. 예. 아니 계엄 찬성이 아니라 계엄 반대에 가담한 18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또 표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만 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 극우 세력이니까 그 영향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로가 돼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선거 전략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뭡니까? 오히려 예. 극우 세력이 미는 사람을 예. 많이 공천시켜 가지고 예. 당선되도록 만드는 거. 예. 뭐 선거에서 지면 또 오히려 좋은 점이 있어요. 선거에서 지면은 예.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극우 세력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수는 예.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예.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또 티각태각 하겠죠. 예. 그래서 4월 7일 그 쇄신하는 예. 그 내용이 앞에 사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쭉 계속되는 것은 2030 중심, 당원 중심, 예. 그리고 전 당원 투표, 그 다음에 그 후보를 뽑을 때 당원 비중을 높이고. 70%냐 30% 그 부분에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예. 당원 비중을 많이 올리겠다. 예. 이게 다 극우당 만들려는 예. 포석이라고 보고 지금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예. 당무감사위원장 예. 이호선 이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예. 그리고 윤리위원장으로 꼽힌 사람도 윤석열 파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율반장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뜻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공천을 할 때 부정선거 음모 주장했던 사람, 계엄 반대 주장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시키겠다는 뜻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윤어게인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수의 어떤 생존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극우 정당을 만들어서 그 어떤 당권을 계속 장악하고 싶다. 이게 의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의도를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동훈 전 대통령을 피박하는 겁니다. 전 대표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한동훈 전 예. 대표를 피박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예. 피박하는 건데 예. 이번에 한동훈 장인이 선거로 발표된 게 있어요. 예. 당무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했는데 예. 진영구 예. 부장검사 출신인데 이분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예. 다른 사람이 쓴 거를 한동훈 장인이 썼다고 해가지고 조작 발표를 했는데 예. 놀랍게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예. 거기에 입장문을 냈는데 진영구 씨가 쓰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네.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예. 이렇게 하면은 진영구 씨 쪽에서 무슨 반론이 있을 것이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예. 징계한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가처분 가처분 신청하겠죠? 신청하겠죠. 가처분 받아들일 가능성 많아요. 예. 근데 세상에 조작된 감사를 가지고 예. 전 대표를 몰아낸다. 예. 그리고 내가 조작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예. 이런 일은 내 기자 50몇 년 하면서 처음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요. 저 당은 근데 결심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장동. 저 당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보시기에 전망을 좀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은 예. 국민의힘 107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예. 한두 사람 그냥 비판만 합니다. 예. 조직된 행동이 없잖아요. 예. 끌려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노예라고 봐야지. 아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인데 예. 그러면은 하이제킹 된 거예요. 네. 극우 세력에 의해서 하이제킹 된 네. 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이 심판하는 거지.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예. 이게 과연 국민의 힘이냐, 예. 국민의 짐이냐, 예. 아니면 국민의 적이냐 하는 것을 투표로서 아마 심판하게 될 겁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요.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준석 의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장동혁은 정부 반대 아닙니까? 예.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예. 가장 먼저 가장 끈질기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당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노선을 반대했던 예. 사람이니까 완전히 철학과 노선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 뭐 이번에 특검 가지고 전술적 무슨 협조 정도는 예. 하겠지만 전략적 협조. 그런데 예. 선거 때 어떤 공동 무슨 예. 저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건 난 불가능할 것 아, 같고.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가끔은 철학과 상관없이 정치 공학을 위해서 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합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있죠. 예. 그건 뭐 예컨대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예. 할 수 있지만은 큰 다리에서는 불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지금 바라볼 때가 경상도 중에서도 대구 경북밖에 예. 없잖아요. 나눠줄 자리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수도권에서는 아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럼 여기서 개혁신당하고 나눌 자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으로서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학이나 지향에 있어서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정치적 공학 때문에 손을 잡으면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예. 저는 그것보다는 예. 요새 이준석 대표가 아주 신선한 제안을 하나 예. 했습니다. 뭡니까? 99만 원으로 예. 출마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앞으로 구의원, 시의원 이런 아주 예. 바닥에서 뛸 사람을 지금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예. 난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공천 부정이 터져가지고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 거기 한 대안을 냈다고 생각해요. 예. 온라인 공천 모집, 예. 온라인을 통해서 심사. 그리고 돈이 안 들고 시간도 안 들도록 하겠다는 예.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군요.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정치 통합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합이 되려면요. 예. 그분이 능력이 특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보수에 있든 진보에 있든 좌우 어디에 있든 나라를 위해서 꼭 일할 만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박수 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뭐 경제학을 배웠다 하더라도 예. KDI에서 근무한 것밖에 없고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아주 쉬운 강남에서 3선 했고 예. 그다음에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럼 저 청문회 통과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임명까지 갈 것을 예.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걸었어요. 예. 걸었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 안에서 뭐
불만을 많이 예. 쏟아놓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낙마시키려는 노력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어떤 임명까지 갈 그리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전 의원을 비판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당신은 다 알고 그동안 예. 듣고 있었지 않느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스텝이 엉켜 있죠. 예. 예, 예. 야당에서 비판하기도. 예. 아주 결정적인 거 뭐 돈 문제라든지 네. 명백한 범법 예.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임명까지 갈 것이다. 50대 50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예. 보시는군요. 지금까지 나온 갑질 의혹이나 이런 거는 강행하는데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강행하게 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능력이 그 정도는 아니다. 어떤 통합을 이룰 만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행이 됐을 땐 전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뭐 통합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 선거 앞두고 이런 막 큰 실수를 하면은 예. 여론에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며칠 발표된 여론조사의 흐름이 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체든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역시 지금 장동혁 노선의 실패고 예. 여기에 말하자면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예. 아주 절망적인 예. 인상.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이 이선할 만한 정당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하셔가지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 그 윤석열 씨나 어떤 그 김용현 씨나 이런 분들이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지기현 판사의 어떤 사법부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는 지기현 판사의 그 이번에 재판 진행에 굉장히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 판사는 사회자가 아닙니다. 예. 꼭 사회자처럼 토론 사회자처럼 예.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리고 판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시간을 제한하고 시간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예. 거 아닙니까? 끌려다니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결심해야 될 걸 결심을 못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뭔가 좀 초조해 보이는 게 예. 작년 3월 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데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예. 받았습니다. 예. 막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분이 자기가 국민들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예. 그러나 이거는 변호인이 아니라 예. 본인 본인이요. 입으로 해야 돼요. 예. 왜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 하듯이 뭐 8시간 변론을 하면서 그 귀한 시간 다 잡아먹습니까? 그 시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가지고 이분이 예. 좋든 나쁘든 자기 소신대로 확 쏟아 놓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